아들 있는 연습실 쪽으로. 저희 부부에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일단 늘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했고 얼굴은 또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듣고 있으면 홀릴 것 같은 멋진 피아노 실력까지 갖춘 야, 완벽하다. 완벽한 아들이었죠.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제 아들 혜준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다 낫는 거야. 아니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괜찮아. 아이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인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진짜 되는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중 봐서 뭐해? 제가 채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학교요? 보자.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송상가 거기서 죽어. 순간 동공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밤 12시 10분은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와, 딱 떨어지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이상하다.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는데.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을 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길로 연습실에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아들, 그냥 며칠 쉬면 어때? 이참에 좀 푹 쉬고. 안 돼. 지금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흐름 끊겨 싫어. 너무도 단호한 아들의 뜻에 따라 일단은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에 제가 꼭 함께 하기로 하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아니야. 혜준아, 너 왜 그래? 어?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도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 된다니까.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둬.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들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혜준아,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준아 일로 와. 그 순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혜준아 정신 차려. 혜준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마련한 1억을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된다니 이래도 될까도 싶었지만 그땐 일단 그래 내 아들부터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할 수 있어? 어? 너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희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12시 8분, 12시 9분.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왔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많이 다쳤을까? 잠시 후 괜찮으세요? 넘어져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이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이상 환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민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지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신전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저께 갑자기 짐 빼서 나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어서. 그저께면 7월 30일 바로 저희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아이고 엄마 일 돕는다고 들락거렸었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죠. 그때 불현듯 점집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고 무당에게 안내까지 해줬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들이 계단에서 밀친 남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남자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무당의 아들이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운명은 그날 그곳에서 정말 뒤바뀐 걸까요?